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베베 브라더스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검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눈커벨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 네,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자, 배 소장님, 네. 먼저 보여줄 뉴스 뭡니까? 오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당정청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네. 방송도 하고 그러던데요. 내각과 청와대 인적 개편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예상했던 것 크게 차이나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신임 국무총리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5개 부처의 장관도 교체가 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내정됐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발탁됐습니다. 그러니까 5개 부처 누군지 아마 새로 신임 지명이 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뭐 전직은 잘 기억나지 않으실 텐데 5개 부처의 이 장관이 교체되는 상당히 큰 폭의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죠. 네, 행정안전자치부가 아니고. 네, 이름이 바뀌었죠. 네. 네. 또 청와대의 인사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사회수석 비서관에는 전임 윤창열 비서관을 대신해서 이어서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가 지명을 받았고요. 청와대 대변인에는 박경미 전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국회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이 됐습니까? 네. 네. 오늘 국무총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밑줄 몇 개 치죠? 밑줄 4개 치죠. 왜요? 4글자잖아요. 좀 품격 있게 좀 힌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국무총리가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배 교수님, 이번 인적 개편 어떻게 의미를 두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키워드를 얘기하면 쇄신과 안정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4월 7일 재보선 선거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심을 수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권 5년 차 남은 임기를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번에 당, 정, 청 인적 개편에 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총리는 이제 3번째 총리가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그렇습니다. 재임 기간 중에. 네네. 당초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인적 개편을 하기로 했는데 일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쇄신의 모습을 강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긴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이제 김부겸 새 국무총리 내정자는 3번째 총리입니다. 발탁의 이유로는 역시 이제 안정감과 화학값 통합 이 두 가지를 꼽은 것이 아닌가. 아시겠지만 이제 김부겸 총리 지명자 내정자 같은 경우는 사선위원회 행안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경륜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청와대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구 출신입니다. 그렇죠. 전임 두 분의 총리 이낙연, 정세균 다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통합, 화합 이런 차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5개 부처 장관까지 또 교체가 됐고 청와대 비서진도 교체가 되고 또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5월 2일 날 또 민주당의 새 당대표까지 나오면은 당, 정, 청의 모습이 일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 당의 원내대표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안 잡혔죠?
총리라든가 장관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제 곧 빠른 시간 내에 잡힐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권한 대행은 이제 누가 하게 됩니까? 지금 총리 권한 대행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유임된 이유도 총리를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공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백 상태를 최대한 메우기 위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분간 유임이 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배 수장님 이제 네. 민주당 여당의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윤호중 의원이 된 거죠. 오전에 결정이 됐죠. 네. 저희 쇼미더 뉴스에서도 윤호중 의원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전망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결선 투표 가반이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첫 번째 투표에서 가반이 넘어서서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169표 중에서 104표를 얻어서 윤호중 의원이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 시간에 쇼미더 뉴스 할 때 네. 내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누가 될 걸로 예측하냐 그랬더니 최진봉 교수는 윤호중 의원이 유력하다고 그랬고 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배종찬 소장은 뭐라고 그랬던지 기억이 안 납니까? 저도 이제 윤호중 의원이 유력한데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아, 그랬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될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배 교수님, 쇄신, 개혁, 협치 등 여러 과제가 이제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기존의 당 운영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압도적으로 과반 이상 1차 선거에서 득표를 했다는 것도 선거 결과에 따른 심판론, 쇄신론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택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윤호중 새 당선자 또 당선 소감을 통해서 개혁을 강조를 했어요. 개혁의 수레바퀴 여기서 멈춰설 수 없다. 속도 조절은 핑계다라면서 개혁에 대해서 방점을 확실하게 찍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을 얘기를 해서 앞으로도 검찰 개혁의 고삐를 계속 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특히 이제 5월 2일 날 당대표 선거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당선된 원내대표가요. 그렇다면 당내의 친문 구심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당청 관계는 어떻게 됐냐. 역시 이제 원팀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한 게 대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원칙론적으로는 협력을 모색하겠다라고 했겠지만은 역시 필요할 때는 다수결 원칙에 따른 강경 기조도 내세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상임위원장 야당에서 다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선거 과정에서 재협상은 없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협상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여야 간의 정치, 실종된 정치가 복원되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말은 그렇게 했었는데 두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든지 두고 봐야죠. 예. 그 차기 당대표 민주당 선거가 5월 2일인데 일요일 날이네요. 그죠? 예. 어때요, 배 소장님? 지금 구도가 당대표 구도가 3파전입니다. 3파전. 네, 오선에 또 인천시장을 역임한 바가 있는 송영길 의원, 그리고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원식 의원, 그리고 인천에 역시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3파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은 민주주의 4.0 그래서 뭐 친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우원식 의원이 상당히 또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 만큼 그동안 많은 또 후배 의원들과 교감을 해왔던 우원식 의원이 이번에 좀 일을 내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전망도 자, 있고. 그러면은 네. 또 오늘도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날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선수를 양보하겠습니다. 선배님이시니까요. 백현 교수님께서 먼저 하시죠. 제가 볼 때는 홍영표 의원이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적어놨습니다. 네. 네. 이번에 배 소장님? 저도 홍영표 의원보다는 저는 같은 인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영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뭐 근거는 갖고 근거도 계시겠지만, 네. 근거 짤막하게 얘기를 들어봐야죠. 하실래요? 촉이죠. 촉으로. 네.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촉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정호 교수님은 무슨
촉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뭐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원내대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번에 친문 핵심이 됐기 때문에 좀 견제 심리가 네. 작동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홍영표 후보에게 불리하겠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보니까 친문 핵심이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홍영표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강성 친문들의 권리당원의 향배가 승패를 가를 건데 변함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홍영표 네. 후보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뭐 촉과 분석의 대결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여권 얘기 해봤고,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거예요, 배 교수님? 두 번째 쇼미더뉴스 야권도 개편.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국민의당과 합당 쪽으로 이제 의견을 모았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과의 통합, 또 원내대표와 또 정책위원장의 분리 선출 등에 합의를 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제 원내대표 쪽에서 일단 물러났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해서 당분간 이제 당대표 대행은 지속을 할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찬성으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정작 얼마만큼 호응을 해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당과 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에서 단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무부시장 자리를 국민의당 인사에게 오늘 났더라고요, 그 네. 인사도. 예 그렇게 배려를 해서 같이 서울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협력하는 모습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합당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 어떤 화답을 해올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조영 원내대표는 이제 주 대표 대행이 됐는데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당권 도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저 다음 주 23일 금요일 날 전 당원 그 결정을 아마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네.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합당 결정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긴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이십니까? 어때요? 상당히 좀 현재도 혼란스럽고 앞으로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유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결정을 한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국민의당과 앞으로 합당하겠다라는 원칙만 결정했는데 그 원칙은 옛날부터 다 정해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결정된 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것.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인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선 합당 후 전대냐 아니면 선 전대 후 합당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 할 거냐 시기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문제를 후임 원내 지도부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결정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다가 당 초선들 56명이나 되거든요. 과반이 넘어요. 우리가 초선 대표 후보를 내겠다. 이미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출사표 던졌고 여기에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미래 없어. 이런 상황. 또 안철수 국민의당은 합당을 하겠다는데 좀 시간 끌기 작전. 여기에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등판할지 안 할지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국민의힘 야권 전체는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 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그러니까 됩니다. 좀 야권 정리를 하면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통합 결정을 일단 했어요, 원칙적으로. 네. 이제 두 번째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일주일 뒤에 국민의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네. 선통합 후주환되냐 선전되냐 후통합이냐 이렇게 가는 걸로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아니 그렇게 정리가 안 되죠. 그거를 못 정했다니까요. 그거를?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 정해야 되는데 못 정했기 때문에 후임 원내 지도부가 정하니까 그 때까지는 또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것도 뭐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요. 네. 두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좀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했어요, 배 교수께서. 네네.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나는 장면들이 인터넷에 사진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 윤석열을 담을 신당 플랫폼을 만들 거다 이런 추측들이 오갔는데 또 당사자들 만난 분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결이 다른 얘기예요. 네. 창당 추도 그런 생각 없다.
선을 확실히 그었죠.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도 안 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할 생각도 없다. 네. 이것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왜 만났을까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국민의힘 안 가겠다. 그리고 정치는 계속하니까 그럼 남은 선택은 제3시대 신당 창당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하고 합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선택지는 뭘까? 정리해보니까 한 4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본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정치 안 하는 경우. 네. 두 번째, 정치를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다시 모셔가서 본인이 못 이긴 척 하면서 다시 국민의힘 중심에 서서 야권 재편 통합하는 그런 방법 하나. 그리고 계속 가만히 있다가 야권이 재편이 어느 정도 통합이 돼가지고 거기에 모셔가면 본인이 또 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태섭, 윤석열과 같이 신당을 창당해서 야권을 재편하는 것. 이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변수가 많네요.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되는데 사탕 하나 줘야죠. 모션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논평을 해주셔서 네. 가상, 노력 가상상으로 사탕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우수상이 아니고 노력상. 이제 사탕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뭐 다 떨어졌어요. 네. 이거 좀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제가 맨날 드리는데 아니 그 티내부 예비비 같은 게 없나요? 예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제가 돈 주고 나오는 건데.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직접 전화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자, 도움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자,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지자체장들의 방역 마이웨이, 예. 마이웨이입니다. 발음이 안 되니까 소리 지르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독자 백신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국내에서 접종적인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새롭게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국가와는 별도로 도입을 해서 경기도민이 대상이 되겠죠. 네. 접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내놓아서 상당히 또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벌써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차별화 논란. 차별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지사가. 그리고 야권에서는 레임덕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역시 핵심은 과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경기도가 국가도 못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 방역 당국에서는 확실하게 불가 입장과 관련해서 선을 명확히 그었어요. 백신 공급 그리고 예방 접종은 중앙부처가 한다.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 아무래도 좀 의욕 과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백신 공급이 지금 원활치가 않으니까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백신 도입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배 수장님. 네. 뭐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그렇습니다만 박형준 부산시장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서 방역 완화안을 내놨어요. 자체적인 방역 마이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단키트 등을 사용하면 영업시간을 조금 늘려도 되는 거 아니냐. 수도권에 특히 이제 서울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은 영업시간을 조금 늘릴 수도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바로 이 모임의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아니라 5명. 5명도 되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은 시간, 한 사람은 인원입니다. 네,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느낀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 혼란이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사불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뭐 방금 우리가 거론했지만 이재명 지사 그리고 오세훈, 박형준 시장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칫 혼선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의 처방 같은 경우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역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감염자 수가 700명까지 지금
육박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자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가진단 키트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전문가들이 선을 긋고 있고 지금 부산의 박형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자, 더 확대하자. 그럼 결국은 이 구멍을 더 벌리자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왜 유럽 같은 경우에 봉쇄 조치까지 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를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이 지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한 의도하고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안 남아서 좀 조급하겠지만은 네. 좀 신중한 발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 수장님 오늘 네. 정세균 총리가 퇴임 전에 마지막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죠. 네, 의미심장한 말을 날리고 총리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19는 결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재 개그는 아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대선에 출마하는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는지는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뭐 말을 날리는 건 아니고 말을 남겼다 이렇게 네, 하는 걸로 남겼습니다. 하고요. 네. 코로나19는 최일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제작에 도움 안 되는 말씀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행정 각부를 통과하는 대통령의 제1위 보좌 기관인 이 직은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이 직의 이름이 뭘까요? 뚱커벨 품격 있게 힌트 주세요. 백헌 교수님. 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네. 네 글자입니다. 정부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군요. 국무를 총괄한다. 예, 아주 품격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네. 조선 시대로 치면 뭐 영의정 정도 되겠죠. 네. TBS 앱 50원 1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더리를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감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그리고 자연성분 성분 화장품 라피네이즈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덕분에 오늘도 잘 마쳤고요.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배승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덕분입니다. 쇼미더 감사합니다. 뉴스.